안녕하세요. 라드금천 뉴스라입니다. 오늘은 5월 11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금천구와 가정의 달을 맞아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14회 금천 어린이 큰잔치 친구야 노을자가 아주 성대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5월 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됐고요. 금천구 8개 거점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는 지금 금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지금 라디오금천이 지금 라디오 체험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옆에 그림은 시흥 5동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진행했던 아이들의 지금 가로세로 낱말 퍼즐 사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시흥 5동이고요. 이거 독산 2동에 지금 주민센터 앞에서 진행됐던 행사인데요. 거기 앞에서 좀 선물을 받은 아이가 상당히 좋아하면서 있습니다. 그럼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어린이날 행사가 정말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정의 날에서 어버이날도 있었죠. 그래서 금천구가 보시면 7일날 오후 2시에 금천구 대흥당에서 어버이날 장안 어버이 표창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후행자 14명 그리고 장안 어버이상 1명, 총 15명에게 상을 드렸는데요. 장안 어버이, 그 한 명은 어떤 분이 받을까요? 이분은 손자, 손녀를 건강하고 건전하게 양육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기여하고 모험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기감이 되었다 해서 상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상을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부부의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금천구에서 부부의 날을 위해서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보시면 25주년 이상 된 부부 30쌍이 선착순이고요. 그래서 5월 10일부터 모집을 해서 12일, 내일까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진행은 5월 17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온라인이나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가 좀 있죠. 그러면은 신청하면 무엇을 하느냐 보시면 딱 보시면 되겠지만 리마인드 웨딩 챌린지를 좀 통해서 지난 잊고 지냈던 부부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밀감 향상을 위해서 리마인드 사랑문답 그리고 원예 활동 그리고 웨딩 촬영 그리고 축가 챌린지를 진행하는데요. 그래서 금천구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와 금천구 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로 꼭 전화해서 참여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각 동에서 주민총회를 좀 준비 중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10개 동에 다 진행할 건데, 그 내용 공통된 내용이라서 저희가 좀 한번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지금 좀 내용은, 총회 내용, 일단은 작년에, 2020년도에 주민자치회가 어떤 사업을 했는지 사업 및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요. 그리고 올해 2021년 주민자치 사업 계획과 자치회가 운영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결 사항으로 해서 내년도 2022년도에 동단위 계획형 시민 참여 예산 사업이 무엇을 할 거냐. 그래서 사업이 설계돼서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거를 투표를 통해서 선정하는 계획이 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 내년이죠. 주민자치활동 지원 사업, 그러니까 주민세 균등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두 개는 투표를 하게 되는 거고요. 보고사항은 이런 했습니다. 보고를 듣는 거고 의결사항은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지금 투표 일정과 이런 것이 좀 아직 다른데요. 지금 금천구청에 올라와서 좀 공고가 된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독산 4동인데요. 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독산 4동에서는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이게 투표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방문 투표 두 개가 있는데요. 온라인 같은 6월 3일까지, 오프라인도 6월 3일까지 진행합니다. 개표는 6월 4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는데 아마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산일동 주민센터 1층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주민들을 위해서 좀 왕래가 많은 곳에서 지금 거점 투표소를 구성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장소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아마 독산일동 홈페이지나 금천구청 홈페이지 통해서 아마 공지가 될 것 같습니다. 개표는 6월 11일 날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민투표는 만 12세 이상의 주민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외국인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이것도 동마다 좀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총회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모든 이런 투표 장소, 투표 방법, 투표 대상을 다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동네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독산 2동인데요. 독산 2동 같은 경우는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1층에서 진행이 되고 시간도 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은 무인 우편 투표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투표도 진행하고 각 가정에 우편함에 배부된 투표 용지에 투표한 후에 우편함을 꽂아 놓으면 그걸 다시 또 자치위원들이 수거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또 상설적으로는 동주민센터에도 투표를 하고 이렇게 우편함에 꽂혀 있는 것을 내가 투표해서 넣어놓으면 다시 그걸 수거해서 다시 이거 개표를 하는 과정입니다. 아까 독산 1동이나 독산 4동은 좀 다른 방식이죠. 그래서 각 주민자치에서 좀 주민들의 참여를 높여내기 위해서 좀 더 창의적인 방안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걸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주민들이 참여를 하자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좀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독산 2동의 상황이고요. 시흥 1동입니다. 시흥 1동 같은 경우는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투표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하루 더 11일까지 연장을 하고요. 그리고 개표, 총의 날이죠. 개표는 6월 11일 오후 4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격 같은 경우도 아까 시흥 1동 주민으로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시흥 1동에 소지하는 사업장, 그리고 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로 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흥 4동입니다. 시흥 4동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것이 투표소가 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주민센터 1층에 좀 상설 투표소가 진행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울렛 마트라고 지금 법원아지 정류장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좀 큰 마트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좀 투표소가 상시는 아니고 시간이 좀 정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삼익아파트 앞에 5, 6일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저희 종점이죠. 거기에서 투표소를 저녁 시간대만 운영합니다.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4시간이죠. 2시간이죠. 2시간만 운영을 합니다. 6월 9일 수요일만 딱 한 번 하는데요. 거기가 사실 삼익아파트나 인근의 주민분들이 바로 구리역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그쪽을 내려서 중간에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집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직장인들을 위한 투표소도 이렇게 운영한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분들께서 이렇게 마을의 주민총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 각 동의 의제사항은 각 동별로 사실 이게 홍보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투표 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동에 있는 주민센터나 아니면은 그 가시면은 홍보 의제별로 이런 사업이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이렇게 필요해요 라고 의제가 올라와 있을 거고요.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도 이제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 정도에서 빠르게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올려서 주민들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금천구 의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서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결의안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더 볼까요? 5월 6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두 번째는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한 주변 국가에 포함한 국제사회의 협의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왜냐하면 바다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기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하면 그것이 돌고 돌아 사실 전 세계로 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하여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라고 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의안이 좀 통과가 됐고요. 이 결의안은 사실 일본 대사관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의회가 이런 입장을 좀 밝혔고 그에 따라서 구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소통해 나가면서 사실 이런 것이 지금 당장 방류 결정을 4월달에 했지만 2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2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것을 막고 새로운 방안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까 주민자치에서 전해드렸는데요. 관련된 소식입니다. 시흥 2동과 3동 주민자치회가 자치회 간 운영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좀 의미가 있냐면요. 자치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은 분들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뭐 대관도에서 강의실도 있죠. 1층에는 대부분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등본을 뗀다거나 이런 걸 보죠. 그리고 그 2층, 3층 같은 경우는 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자치회관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내는 좀 과정들이고요. 주민자치회가 이 자치센터의 회관의 운영을 지금 위수탁을 받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기존에는 누가 운영했냐? 사실 주민자치회 이전에는 지금 이 행정에서 이 모든 것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강자도 행정이 개설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론 받지만 그런 모든 거 행정 처리를 주민들이 행정이 좀 진행을 해 왔는데요. 주민자치가 운영하면서 주민자치회로 서서히 이것이 일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프로그램도 개설을 하고 강사업이나 이런 정산도 다 진행을 해 왔는데요. 이것을 좀 더 나아가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기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구분을 하고 이것이 근데 이게 시범 사업입니다. 보시면 작년에 서울시가 81개, 81개의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위수탁 시범 사업 운영을 공모를 했습니다. 여기에 두 군데, 시흥 2동과 3동이 선정이 됐지요. 그래서 이번에 좀 협약을 체결하게 됐는데요. 이런 체결을 하면서 공간을 좀 개선해서 세컨홈도 지금 분리를 합니다. 뭐냐면 행정 부분이 있잖아요. 보안리 행정 부분과 유해 자치회관 부분을 분리하는 작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같은 경우는 6시에 문을 닫습니다. 물론 야간 당직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 공무원들이 퇴근하면 뭐 7, 8시나 당직하면 9시 정도 퇴근하겠죠. 그러면 세컨을 걸면 전체 회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걸 분리하게 되면 일단 행정 영역은 세컴이 따로 그리고 일반 회관 부분은 따로 하게 되면은 밤 9시, 10시까지 해서 만약에 쓸 수 있는 주민이 우리가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여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 작업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내년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행정 사무나 아니 이런 행정 사무들을 자치회관으로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하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보완 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흥 2동과 3동 이렇게 변화되는 지점 외부적으로는 크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크게 변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점점점 자치회의 그런 활동을 높여내고 있고 역할도 높여내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청소년 소식입니다. 금천구가 2021년 금천구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QR코드도 남아 있는데요. 일단 활동 내용은 민주시민 교육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좀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의 청소년 정책을 좀 구성하고 청소년 정책 제안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의회를 구성을 하고 청소년 연합축제를 기획하게 됩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게 바로 청소년 참여위원회인데요. 활동 혜택은 일단 위촉장을 받습니다. 아주 좋죠. 그리고 활동 증명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정의 기념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같은 경우는 금천구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이면 되고요. 그리고 금천구 거주 우리 관내 학교가 아닌 다른데 다니는 학생 중에서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3세에서 18세의 청소년이면 됩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3세에서 18세 청년이면 가능하다는 거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집 일자는 5월 21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이 전화번호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금천구 청소년들이 청소년위원회에 참여해서 참여 예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도 같이 만들고 청소년을 위한 정책도 함께 고민하는 자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소식입니다. 좀 많이 줄어들고 있죠. 뉴스에도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난주 773명까지 올라갔던 것이 올해는 이번 주 그렇죠. 5월 7일 701명으로 올 높았지만은 지금 400명까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00명 선에서 지금 500명 선으로 내려와 있고요. 어제는 400명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금천구 같은 경우도 지금 600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5월 6일 날 600번을 돌파를 했고요. 지금
지금 5월 10일인데 614번째 확진자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3명, 5명, 4명, 좀 3, 4명 정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최대 8명까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지금 증가 속도가 되게 빠르다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백신에 관련해서만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도 좀 불안감이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백신 좀 맞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65세 이상 주민들도 지금 신청을 받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난번에 좀 안내를 드렸는데, 저소득층의 한시 생계 지원 신청을 어제부터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구 기준은 3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금천구 등록 가구면 되고요. 그리고 재산 기준은 6억 이하입니다. 또 소득 기준 같은 경우도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됩니다. 신청 기준은 2019년, 2020년 사이 대비해서 약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신청이 좀 가능하고요. 가구별 50만 원을 1회 한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은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으로 하고요. 방문 같은 경우는 5월 17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아니면 모르겠다 싶으시면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전화로, 여기 있습니다. 금천구청으로 167-225로 전화하시면 좀 자세하게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소득이 많이 줄어드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이런 좀 구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방범 CCTV가 금천구에 좀 많이 있는데요. 안내판이 너무 노후돼서 좀 교체 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CCTV가 있고, 저기 CCTV라고 노란 팻말이 보이죠? 저것을 교체하는 작업인데요. 금천구는 약 2,365대의 CCTV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이 중에서 일반 안내판이 127개, 그리고 LED 안내판이 516개, 총 683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일반 안내판 중을 좀 노후된 것을 좀 이렇게 LED나 이렇게 좀 잘 보이는 곳으로 좀 바꾸겠다라고 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잘 보여야 되는 이유가, 사실 CCTV가 어디에 있는지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게 있고, 사실 범죄 예방 효과에서도 CCTV로 사후에 보는 것은 사실 범죄 예방이 아니라 범죄를 나중에 범인을 잡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 거죠. 범인을 잡기 위한 도구보다는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더 컸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에 안내판이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이 함께 만듭니다. 저는 진행의 이성구였고요. 기수에는 김호경, 신선돈 PD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